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경기도에 계신 분들 선택의 시기가 도래했어요. 내 거를 그냥 가져갈지 네네. 아니면 이거를 팔고 조금 더 인서울을 할지 지금은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꼰대 권견입니다. 분당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훨씬 높죠. 보니까 오늘 질문하신 분이 구미동인데 네네. 구미동 하면 분당에서도 굉장히 외진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내려 밑에 있는 좀 곳이죠. 저렴했고, 네네네. 그죠? 순회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했고, 근데 그래서 굉장히 싸다고 생각했는데 7억짜리가 뭐 예를 9억까지 올라서 와 많이 올랐다. 11억까지 올랐는데 많이 올랐다. 네네. 지금 뭐 14억, 15억까지 가고, 그렇죠. 두 배, 한 4년 동안 2배가 뛰었어요. 네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서울의 집값하고 비슷하거나 뛰어넘었어요. 웬만한 서울의 집값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야 그러면 고민인 거야 사람들이. 그렇죠. 서울이냐 아니면 그래도 천당 밑에 분당 오래됐지만 분당이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민은 고민인데 방향은 확실하게 알고 계신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수도권에 있는 큰 아파트를 팔고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사야 되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똘똘한 작은 거, 네네. 큰 거. 왜냐면은 가격이 같다 하더라도 이제 서울로 오면은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가격이 같아지는 거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핵가족화가 되니까 음. 좀 작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거주가 아니라면 네. 사실 아파트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실거주도 뭐 두 실거주 식구 이제 점점 분화되고 네네. 두 식구 세 식구가 많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두 식구든 세 식구든 간에 예. 큰 집에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사이즈를 졸여가기가 어렵거든요. 짐을 그러니까 아니 저 30평대 살다 40평대로 옮기면은 짐이 처음에 되게 넓어요. 네. 근데 조금만 지나면 꽉 금방 차. 좁아. 40평대에서 50평대로 와도 처음엔 넓은데 점점 좁은 거야. 점점. 근데 그 짐을 시간대로. 갖고 30평대로 갈 생각을 해봐요. 그 그지? 실거주는 쉽지 않아. 미니멀 라이프. 그럼요. 아니 미니멀 라이프 좋아요. 실행을 해보라고 실행을. 근데 옷을 못 버리겠어. 그러니까. 옷이 많은데 못 버리겠어.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생각과는 다르게 실행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거주를 사이즈를 줄여가기는 조금 여러 가지 부분이 걸리고 맞아. 투자 목적이라면 사이즈에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구독자분 질문하고 겹칩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분이 내용이요? 이제 분당 구미동의 아파트 46평형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 거주 안 하시고 예전에 거주했다가 지금 이제 임대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성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걸 매도해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데 매도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분당 구미동의 아파트 46평을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 매도를 해야 되냐, 그리고 매도를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정도까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매도하고 갈아타야는 게 맞죠. 아니 방송을 보자고 해야죠. 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방송 보고 네네.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알겠습니다. 하죠. 네.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이 있냐 없냐 여부에 따라서 이게 보유냐 매도냐를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한 2가지 이상 포인트를 갖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첫 번째가 최근에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서울보다도 수도권의 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자, 그 이유는 서울이 먼저 가격이 상승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쪽으로 이제 수요들이 퍼져가면서 그쪽으로 수요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건데, 네. 이 서울과 수도권이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서울이 좀 싸게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무지개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는 정도보다 같은 기간에 다른 곳을 투자했을 때 내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무지개 마을 아파트를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현재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대로 갈아탔을 때 기대 수익 또는 기회 비용이라고 하죠. 기회 비용 측면에서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은 용산에 또는 마포에 있는 20평대 또는 30평대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이 가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그러면 자, 구미동에 있는 무지개 마을 아파트 내가 46평을 계속 보유했을 때 앞으로 기대 수익
이 예상되는 나름대로의 기대 수익을 예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마포 공덕의 20, 30평대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돼서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구미 이 무지개 마을 아파트도 당연히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시점이 됐다. 있기 때문에 한 2가지에서 3가지 요건에 의해서 저는 이걸 계속 보유하기보다는 매도하고 상급지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20평대, 30평대로 진행되는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자, 잘 봤습니다, 공권님.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태클을 많이 걸고 우리 공권님 상담한 내용하고 반대되는 내용을 많이 얘기했는데 네. 이번 내용은 저도 생각이 거의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완전히 일치를 하는 내용. 제가 얘기를 해도 네. 이거보다 더 잘 얘기를 못할 잘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간만에 칭찬을. 네, 너무 이해가 쏙쏙 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서울 수도권 또는 강남 서울 또는 네네. 강남 수도권 네네. 이 가격이 이제 균형을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먼저 뛰고 따라 뛰고 그죠? 네. 넘어서고 다시 뛰고 이런 식의 계속 상관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상호작용이 계속 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선도를 하고 그다음에 따라갔던 아파트 지역들이 더 가격이 더 오르니까 선도했던 지역이 다시 더 오르는 이게 반복되는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지도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강남이잖아요. 네, 이제 강남구의 집값이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너무 많이 폭등을 하니까 야 이게 강남의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머지 서울의 집값이 따라 뛰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서울의 집값, 강남도 뛰고 서울의 집값도 뛰고 나니까 야 이거 너무 많이 뛰었다. 서울의 집값이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경기도의 집값이 폭등했단 말이에요. 네. 그죠? 이렇게. GTX 그러다가 호재 때문에. 최근에는 다시 강남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강남도 뛰고 서울 뛰고 경기도가 뛰었는데 다른 것들이 많이 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기도의 집값, 강남의 집값이 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달 동안에 강남의 집값이 알게 모르게 엄청 뛰고 있어요. 근데 이게 표는 안 나. 네, 근데 실제로 물건이 나오거나 거래되는 걸 보게 되면 진짜 네. 무섭게 물건도 아예 없고 네네. 거래되면 정말 높은 금액에 거래가 되는. 그러니까 강남의 집값이 저는 이제 강남의 집값을 제가 살려고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최근에 네네. 뭐 들여다봤기 때문에 좀 알겠더라고. 내가 살 수 있는 집들의 가격이 물건이 아예 없어요. 뭐 전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강남의 집값이 엄청 뛰고 또 경기도의 집값이 최근에 뭐 성남이나 과천이나 경기도의 집값이 엄청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저는 이 나머지 서울에 요 집값이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왜냐면 이 서울의 나머지 집값 또 마포라든지 좀 중심에 해당되는 지역이 성남이나 과천보다 더 비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의 뭐 같은 금액 또는 더 높게 판교나 이런 과천은 오히려 서울의 집값보다 더 비싸거든요. 높아요. 마포보다 더 비싸고 이런 이제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이 서울의 집값을 더 뛰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제 경기도의 집값이 빠지지 않으면 좀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 동감합니다. 그리고 GTX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신교통망들이 많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 수도권에 있는 지역들이 특히나 오히려 더 먼 지역들, GTX가 연결되는 먼 지역들까지도 가격이 되게 많이 뛰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GTX 끄트머리에 있는 뭐 수원이나 아니면 동탄이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뭐 13억에서 15억씩 하고 있으니까 마포 공덕이나 마포 지역대에 있는 아파트 30평대가 한 14, 15억이면 사요. 그러니까 30평대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분명히 GTX는 호재잖아요. 네네. 근데 이 호재가 이미 다 GTX 연결됐어. 가격은. 그렇지. 가격은 연결돼 있어 벌써. 근데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근데 이게 이미 다 연결이 돼 있고 오히려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짧은 지역들의 가격이 오히려 더 싸다. 서울에서 곳곳에. 네네네. 이런 현상이 이제 물론 이제 경기도가 훨씬 땅도 넓고 네. 뭐 학교도 잘 돼 있고 평지고 살긴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서울에 이런 북적북적한 사람 부딪히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죠. 경기도 말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서울 곳곳의 가격이 경기도보다 더 싸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가격 역전 현상이 지금 벌어진 상태라고 좀 저도 좀 느끼긴 합니다. 싸다고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격이 같다고 하더라도 입지적으로는 서울이 입지 가치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물론 성남이나 과천이나 판교 같은 경우도 있지만 네.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저기 하고라도 네. 만약에 신도시를 만든다면 네. 강남의 집값이 최근에 또 폭등하고 있어요. 네. 똘똘한 채 영향으로 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면은 아무래도 신도시를 지금까지는 조금 강남에서 먼 데에다 신도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강남 턱 밑에다 신도시를 다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판교나 분당보다 더 좋은 위치에 신도시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물량이 더 많아지면서 그죠?
요 물량 때문에 또 요 물량에 대한 영향을 반드시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경기도는. 그렇죠. 근데 서울의 턱 밑에서 더 질 수는 없잖아요. 재개발 통해서 없죠. 재건축 통하지 네네, 않으면.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이 경기도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하고 가격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적인 관념. 리스크 대비 가격이 좀 더 저렴해야 되는데 리스크를 사람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네. 이런 것도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워낙 이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또 소수의 거래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어떤 정상적인 흐름의 시장이라고 지금 시장을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나왔고 수도권 지역이 어떻게 서울과 가격이 같을 수가 있을까? 이거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렇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현실로 나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한테는 인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죠. 시장이 약간 이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됐으니까 그게 기회를 주고 서울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인 거예요. 계속 갖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왜곡됐던 것들이 한쪽 측면에서는 어떤 분들한테 되게 힘든 과정들을 거치게 만드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는 상황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서울에 대한 규제가 세져서 풍선 효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풍선 효과가 풍선이 너무 커진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경기도에 계신 분들 선택의 시기가 도래했어요. 내 거를 그냥 가져갈지 네네. 아니면 이거를 팔고 조금 더 인서울을 할지 지금은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제 댓글로 경기도 수도권들 좋다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또 그러냐. 많이 달리겠죠? 상황이 변했잖아요. 네. 그렇죠. 상황이 변했죠. 그렇죠. 네.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 땐 네. 거기가 싸니까 가서 투자를 하세요. 음.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역전이 됐는데 그렇죠. 거기가 계속 좋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양심상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를 그러니까 재개발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항상 쌓여야 된다. 네. 근데 아파트 지으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쌓여야 되냐면 재개발은 리스크가 커요. 그렇지. 근데 재건축은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리스크가 없어. 재건축은 그대로 남지만 재개발은 만약에 재개발이 진행되다 안 되면은 이건 이도저도 아닌 그렇지. 굉장히 가격이 반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아파트는 시간이 가면 네. 무조건 100% 네. 개발은 된다. 근데 그죠. 재개발은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리스크 때문에 가격이 더 쌓여야 되는데 최근에 같아졌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찝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네. 이런 내용을 이제 계속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하고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 경기도 분들 분명히 선택의 시간이 돌아오긴 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